자, 오늘부터는 올해가 2024년이지만 2025학년도를 뽑는 그 EBS 문제가 원래 나오는 거지. 원래 나왔던 EBS 중에서 이제 국어 지문, 난 영어는 뭐 이렇든 저렇든 별 큰 문제는 없고 그냥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건데, 국어는 좀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있고 또 어려운 문들이 좀 있기 때문에 테마를 중심으로 원래 테마, 작년에 말했듯이 EBS는 정말 테마가 국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올해도 역시 그 양자역학이 두 번이 수능 특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양자역학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첫 번째,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또 그것도 나왔거든. 그 두 개 나왔으니까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해서, 오늘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그 이야기를 또 해묵은 문제를 또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이야기. 일단 오랜만에 또 고쌤이 오셔서 이제 나랑 원래 EBS를 한번 토론해볼 거고,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EBS에서 또 양자역학이 또 나왔어요. 네. 이제 뭐 드브로이도 이제 막 평범하게 나오는 그런 게 돼버렸는데, 콤프턴이라는 사람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일단은 콤프턴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EBS에 나왔었고, 네. 물론 그거 나오기 전까지 뉴턴부터 해서 이제 토마스 영,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그 또 껑충 넘어가지고 또 뒤에 있는 콤프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단은 잠깐만 내가 정리한 거를 한번 읽어주고 한번 시작할게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호이긴스라는 사람이 1629년에 빛은 파동이라고 말했는데, 뉴턴이 이제 1670년에 빛은 입자라고 말했고, 그러다가 한 100년 정도, 좀 150년 있다가 토마스 영이 1801년에 빛은 또 파동이라고 말하면서, 네. 여기서 이제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게 네, 처음 네, 나오게 맞습니다. 되었고, 그때 간섭이니까 간섭은 파동이지요. 이렇게 네, 여기 네, 간섭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 100년 뒤에 또 빛은 입자라고 말했고, 네. 방전 효과로서 네. 노벨상 타게 되고, 그러면서 토마스 영은 빛은 파동,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 여기서 이제 이중성이,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이중성이 나타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콤프턴이 1927년에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 그때는 빛은 입자라고 했는데, 그 빛은 입자라는 말이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이론 물리학을 네. 실험으로서 증명을 해서 네, 맞습니다. 오늘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네, 네, 네. 그 이론 물리학자와 실험 물리학자들의 이야기 좀 일단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드브로이가 전자는 또 파동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연도기 때문에 어쨌든 전자는 파동이라는 거 말했고, 1923년에 말했고, 1924년에 바로 데이비슨과 저머라는 사람이 드브로이의 그 이론 물리학을 또 실험 물리학으로 입증을 해버리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가 1925년도에 이게 너무 막 헷갈리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수학적인 체계를 완전해서 집대성을 집대성에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해서 이제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되어 버렸어요. 심각하죠. 네. 네. 이게 1600년대부터 1940년대 그 사이에 이게 다다다다다닥 이게 쭉 나오면서 또 100년을 걸치고 또 50년을 걸치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이 빛은 입자이고 빛은 파동이라는 그게 왜 우리 인류가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고전 물리학과 거시 세계,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 그건 미시 세계. 미시. 아주 작은 전자, 원자를 다루는 세계. 결국 거시와 미시잖아요. 예. 고전 물리학의 왕자는 뉴턴입니다. 뉴턴은 입자. 근데 그게 우리가 거시 세계, 일상 세계 혹은 우주 아주 큰 물체에선 다 맞아 들어갔는데, 그게 1900년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원자라는 것, 그 원자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이 원자 안의 세계는 바로 이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미시의 세계에 그럼 시작은 아인슈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시대에도 아톰이라고 누구죠? 그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데모크리터스인가요? 데모크리터스. 그 다음에 뭐 돌톰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상상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근데 그 전에 뭐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영이 있었잖아요. 이중슬릿이. 그런 것도 고전 물리학의 범주를 다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사실 고전 물리학의 범주는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다들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만유인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만유라는 거는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그 단 하나의 원리는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이다 라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의심이 1900년대, 20세기 초부터
아. 막스 플랑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자로 이게 뭐지? 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이 바로 1905년에 광양자 가설을 할 때부터 빛은 입자인데 광양자 가설은 광전 효과? 예,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빛은 입자네. 파동이 아니네. 그러면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물체가 동시에 입자이면서 파동이 있는 그런 경우는 없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확정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동이면 파동이고 입자면 입자지 어떻게 하나의 물체가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가 있느냐라는 게 고전 물리학이었는데 뉴턴의 이론으로 다 한번 설명해보자. 만유니까 만유. 그럼 원자도 만유에 속하니까. 아, 뉴턴은 그러니까 큰 걸 이제 거시해서 이제 큰 미시세계라도 내 이론이 다 성립될 거야. 라고 한 게 고전 물리학이라고. 근데 토마스 형은 이 파동이라고 말했잖아. 파동이라고 말한 것도 뉴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받는 범위 내에서의 파동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이제 골 때리네 이제. 그런데 빛은 파동이라는 건 이미 토마스 영에 의해서 픽스된 사실인데 이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중슬릿. 예, 나타났으니까 그게. 그렇죠. 맞아요. 뭐 데이터는 100개 쐈는데 뭐. 팩트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다 라고 말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충돌하지. 여기서부터 지금 사람들의 머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지. 믹스되고 완전 컨퓨전이 오고 난리가 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시에서 뉴턴에서 이제 입자로 말했는데 이제 토마스 형이 그 뉴턴 역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원자로 미시세계를 봤는데, 다뤘는데 이것도 여기 봐. 역시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파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네. 여기서 또 양자 역학이 조금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또 입자도 말했으니까 토마스 형과 아인슈타인에서 여기서 이제 충돌하게 되는 네네, 현상이 맞습니다. 나타나면서 네. 이게 결국 토마스 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네. 토마스 형이 거시에서 미시로 뭔가 눈을 돌린 그 사람이 토마스 형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도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않고, 범위 내에서 미시 세계를 다룬 거죠. 다뤘는데 여기서 또 미시세계를 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토마스 형부터 또 미시세계가 또 새롭게 또 이해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입자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파동인지 입자인지 여기서 이제 일단은 둘 다 맞다가 돼버린 맞습니다. 거죠. 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다고 이거는 이제 팩트니까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중슬릿에서 보면은 입자와 파동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드보로인가요? 드브로이는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드브로이도 옛날에 우리가 드보로이 한번 했었지. 드브로이도 이중성을 말했습니다. 이중성 말했고 그다음부터 다이중성이라는 걸 쭉 인정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렇게 드브로이가 하고 나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저도 입자하면서 파동이에요. 저도 운동장을 막 뛰잖아요. 저는 몸무게가 60kg 넘는데 엄청난 질량을 가진 입자죠, 제가. 하지만 제가 막 달리면은 파동이 되는 거. 파동이 저한테서 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오늘 하는 콤퍼텐이라는 사람이 몇 년 뒤에 바로 그 광전역과 네. 거기에 대해서 실험으로 입증을 해버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입자라는 것을 또 실험으로 입증하고 실험 물리학과 이론 물리학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론 물리학자는 집 밖으로 안 나옵니다. 음. 자기 방에서 책상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사고 실험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한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 일반 상대성 이론도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지금 또 실험이 안 되죠 그거는. 하지만은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예요. 되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고 언젠가는 또 그게 또 실험 입증될 날이 또 올 거고. 예, 하지만은 이론 물리학자가 왕이죠 사실은. 이론 물리학자가 이론을 제시를 해야 그다음에 실험 물리학자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생기고.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본다면은 그 네. 오펜하이머는 이론 물리학자. 예, 이론 물리학자. 왜냐면 실험실에 가는 거는 나중에 한번 됐다면 그때 가고 막 이렇게 보고 하고. 직업을 하죠 아주. 그 실험 물리학은 여기서 막 물건을 만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론 물리학자는 계속 유리병의 안에다가 예, 우라늄 한 개씩 이렇게 올리고 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칠판에서 막 쓰고 있고 혼자서. 그 이론 물리학자들은 그러면 실험 물리학이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자기의 이론이 실험으로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만일 오펜하이머가 그 이론 물리학을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3, 2, 1 해서 눌렀는데 없어. 예,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틀린 거죠. 아. 근데 우리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성공한 실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입증이 되고 나면은 실험 물리학자에 대해서는 거론조차도 안 합니다. 처왕성에 발견했을 때 처왕성의 궤도가 틀려가지고 이제 해왕성이 이제 찾아보라고 했던 그것도 이제 결국은 해왕성을 관측한 게 아니고 예. 처왕성의 궤도로 삼각그 사고를 하고
이론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찾아보라 했을 때 찾았던 그 사건도 그렇고 예. 그러면은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은 이론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인데 예. 웜홀. 웜홀이라든가 아니면은 블랙홀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얘가 이제 설명을 해놓으면은 이런 실험 물리학자들이 그걸 찾고 실험 물리학자들은 전파망원경으로 계속 찾는 거죠. 결국은 다 찾았어? 네, 찾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 전파망원경으로 막 보고 그렇죠. 그러진 않죠. 볼 수는 없지. 그 사람 예. 그분이 그 루게릭병이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론 물리학자만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공한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 네, 그렇죠. 수없이 많은 실패한 것들은 우리가 다 그렇죠. 기억을 수없이 못하는 많은 거야. 이론 중에서 입증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오히려 그게 더 많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자, 광자, 전자 네네네. 그 차이를 일단은 먼저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광자와 전자, 입자 이러니까 네, 헷갈리죠. 완전 헷갈려요. 좀 설명해 주세요. 아인슈타인의 실험을 보면은 전자가 있으면은 전자도 하나 입자죠. 그리고 이 전자를 이제 거기 비출 수 없는 거죠. 전자는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비출 수 없는 거죠. 이 빛이 파동이잖아요. 웨이브잖아요, 웨이브.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파동인데 이게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튕겨나가잖아. 이게 파동이 아니라 알갱이인 거예요. 근데 알갱이로 땅 때려가지고 이 알갱이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광자 혹은 뭐 광량자 이렇게 포토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 다 입자입니다. 이것도 입자고 이것도 입자인데 알갱이가 입자네. 알갱이가 입자입니다. 그리고 빛은 그는 광자고 우리한테 있는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하면은 입자가 아닌데 알갱이라고 아인슈타인은 알갱이라고 생각하면은 입자고. 입자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광자. 광자 혹은 광량자. 저 우리 안에 있는 또 입자들은 그냥 전자. 전자는 어차피 입자는 드브로이 전이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입자로 생각하죠. 드브로이 이론을 하지 말고 자. 드브로이 옛날에 우리 설명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 영상 그렇죠. 보면 될 거고. 그래서 광전 효과는 광자로 썼더니 부딪히고 전자가 튀어나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자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아인슈타인은 생각으로 했고 컴퓨터는 그걸 이제 오늘 실험을 하는 했고. 컴퓨터는 실험으로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네. 했다는 건데 네. 그럼 이제 됐어요. 이제 광자, 입자, 그다음에 전자. 결국은 입자는 전자와 광자가 있다. 광자를 다 합해서 이제 입자라고 네, 말하는 작은 거고 거 다 입자예요. 광자, 전자가 되는 거고 네. 뭐 광자는 당연히 빛에서 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산란과 네. 그다음에 그 간섭 네. 산란과 간섭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 있는데 산란이라는 것은 입자일 때 산란이 이제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입자가 우리 공기 중에서도 우연히 부딪힐 때 부딪히고 이렇게 당구공과 당구공이 맞고 튕겨나간 걸 이걸 산란이라고 합니다. 산란이라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산란은 입자일 때 거지. 맞습니다. 탕탕 튕길 산란이라고. 간섭과 회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파동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물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돌 던졌을 때 이게 물결이 파도가 파장이라고 하지. 물결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서로 간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중질에서 나오게 된 거. 네. 그때가 이제 간섭이라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산란은 입자가 되고 요걸 조금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딱 했어요. 그럼 산란이 입자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죠. 그렇죠. 내가 그거를 네. 지금부터 이제 애들한테 그 EBS를 내가 그 음성으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한번 쭉 EBS 나오던 지문들을 음성으로 한번 이제 해줄 거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현대과학에서는 빛이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 즉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19세기에는 이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빛이 입자란 것은 뉴턴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그는 빛이 입자와 마찬가지로 직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빛을 입자라고 보았다. 뉴턴의 주창 이후 빛이 입자란 것은 과학계에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토머스 영은 두 빛이 서로 퍼져나가며 서로 간섭을 하여 나타나는 간섭 무늬를 확인하고 빛을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물결이 서로 만나면 간섭을 하듯이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것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였다. 그의 실험은 빛과 관련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빛을 파동이라고만 여겼을 때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남아있었다. 20세기 초 물리학자 아서 콤프터는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에 X선을 쪼였다. X선은 파동의 성질을 갖는 빛인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진동수가 높고 파장이 짧다. X선이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의 전자에 의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그림과 같이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콤프터는 표적으로부터 여러 산란각으로 흩어지는 X선의 파장들과 세기를 측정하였다. 표적으로 입사하는 X선을 그래프의 가로축의 파장으로 세로축의 특정 파장에서 빛의 양인 세기로 나타내면 입사하는 X선은 하나의 뾰족한 봉우리 모양을 보이고 봉우리의 정상에 해당하는 파장은 7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미터였다. 그러나 산란한 X선은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를 갖고 있었다. 한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입사하는 X선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과 비슷했고 다른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은 X선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파장에 비하여 콤프턴 이동이라고 부르는 파장만큼 긴 것이었다. 콤프턴 이동은 산란각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콤프턴 산란 현상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 현상은 X선을 파동만으로 보는 당시의 고전적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시의 고전적 이론에 의하면 X선은 그림에서와 같이 마루와 고를 갖는 사이남수의 모양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여야 했다. 또한 표적에 있는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 진동하는 전기력에 따라 사이남수의 형태로 진동하므로 들어오는 전자기파와 똑같은 주기로 진동하면서 똑같은 진동수의 파동을 내보내야 한다. 따라서 전자에 의해 산란하는 X선은 표적에 입사하는 X선과 같은 진동수를 가지며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역수에 비례하므로 파장 또한 변하지 않아야 한다. 물 위에 떠있는 배를 생각해보자. 배의 한쪽에서 물결이 오면 배는 파동에 의해서 아래 위로 흔들린다. 이때 수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물결은 진행해오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물결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파동이라 여겨졌던 X선은 특정한 각도로 산란되며 진동수가 변하는 콤프턴 산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콤프턴은 X선을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와 운동량을 갖는 입자와 같은 광자로 생각하고 X선이 표적 안에 약하게 속박된 전자들의 에너지 및 운동량을 전달함으로써 콤프턴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빛을 입자로 보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 의하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전자와 부딪히면 광자는 산란되고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표적의 전자는 튕겨나가게 되는데 이때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된다. 충돌 전후에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날 때 입사된 X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는 튕겨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었으므로 산란된 X선은 입사하는 X선보다 더 작은 진동수를 갖고 더 긴 파장을 가지게 된다.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빛의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콤프턴 이동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거의 비슷한 값의 산란광의 파장은 X선과 탄소 원자 전체와의 상호작용으로 파장이 미세하게 바뀐 것인데 이 값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다. 콤프턴의 연구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였으며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이중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올 것 같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문에 따르면은 이제 이중성이라는 게 지금은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이다. 네. 근데 처음에 호이겐스는 파동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뉴턴이 입자라고 말했고 뉴턴이 거의 왕이 된 거고 100년 동안. 네. 입자라고 말했다가 토마스 영이 뉴턴 역학 안에서 이제 네. 입자를 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거시 안에서 미시를 받던 최초기 때문에 아마 토마스 영이 내가 알기로는 언어를 10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10개를 하다 보면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치면은 사고가 10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페프의 가설에 따르면은 어쨌든 거시에서 미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아마 미시가 양자역학이 시작되면서 바로 나왔던 게 아인슈타인이었는데 일단 토마스 형은 이중슬릿 실험에서 빛은 파동이다. 네. 물론 입자이지만 그래도 파동의 양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양자가 시작되면서 바로 아인슈타인이 ችን 이제 입자다 말하면서 이중성을 결국 인정하게 되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콤프턴이 아인슈타인의 입자설을 증명을 했어요. 네. 이제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근데 이야기. 문제는 산란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네. 이 산란이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산란은 입자라는 거잖아요. 입자 근데 맞고 내가 튕겨나가는 궁금했던 게 거. 그림에서 왜 이런 모양이 나오냐고. 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걸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야. 이중성이니까. 근데 이런 것 중에서 그 안에 입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띵 맞고 나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다 띵 맞고 나거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냐, 요거냐 아니면은 이거냐가 중요한데. 근데 빛은 때릴 때 속도가 빠르니까 느르르 나가잖아요. 제가 이거 딱 설명드리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빛이라는 거는 파장에 따라서 영역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지금 X선이잖아. 가시광선 중에서 빨주노프 파란보 중에서 보라색. 보라색이 파장이 가장 작습니다. 그거는 자외선입니다. 그걸 적용하면 되네.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빨간색이 가장 느리고 맞습니다. 근데 보라색이 가장 빠른데 네. 보라색 너머에 있는 게 자외선. 자외선인데 자외선이 X선. 자외선보다 더 넘어 있는 게 X선. 가장 극단에 있는 게 그럼 X선. 결국에는 자외선부터 X선까지 엄청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건 이제 적외선. 맞습니다. 적외선은 굉장히 느리다는 거잖아요. 그게 극단으로 가면은 전파, 근데 지금 이제 말하는 게 이게 파동으로 봤을 때, 파장으로 봤을 때. 파장으로 봤을 때.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파장은 요 마루와 마루 마루 사이의 사이에? 길이. 그러니까 이게 짧다는 말은 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근데 왜 이 그림에서 네.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네.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몇 년 뒤에 바로 이제 콤프턴이라는 사람이 실험 물리학자로서 입증을 했는데 네. 근데 왜 그림에서 네. 이게 입자로 팡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할 걸 편할 걸 그림으로 왜 이렇게 줬냐고. 이중성을 말하려고 하려고 한 겁니다. 새끼들이 완전히.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 이것도 사실은 이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네. 이건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게 파동설 하긴 네. 내가 딱 보니까 하게 되겠더라고 애들이.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고 왔는데 빛이 빠르니까 X선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탁 빵 튕기고 이제 여기 빵 튀어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이 광량자 가설인데 그거를 이제 콤퓨터니 실험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갈 때는 이제 이게 또 당연히 입자로 나가겠죠. 아인슈타인 쪽이니까. 근데 입자로 나가. 입자로 들어서 입자로 나가는데 요거도 그림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했다가 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가지만은 이렇게 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과를 그때 설명한 것처럼 사과를 볼 때 사과에 빛이 빵 이제 지금 쏘면은 이제 입자가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 지금 현재 상황에도 우리가 네. 이걸 땅 한 빛이 나오면 빵 나가는데 이거는 광자고 이건 전자기 때문에 합해서 입자라면은 광자인 입자가 부딪혀서 전자인 입자가 나가는데 전자인 입자가 더 빠를 수는 없겠죠. 얘가 전자입니다. 얘가 전자고 이게 광자입니다. 빵. 빵 쏘고 나면은 튕겨 나가는 것도 광자입니다. 그게 산란. 예. 그럼 여기 전자 어떻게 되겠죠? 밑으로 나죠. 아, 그 빛은 빵빵 때리고 빛도 나가. 빛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딱 나가. 아, 그래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딱 게. 당구공.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튕겨 나오는 빛을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럼 안에 있는 전자는 아, 그거는 그냥 빵 나가.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신경 쓸 말고. 신경 쓸 필요 없고 네. 빵빵. 네. 그러면 이 속도와 이 속도는 아, 예, 속도라고 하지 말고 에너지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크다고 했죠. 이렇게 된 게 제가 X선이라고 했죠. X선 피폭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 죽죠. 죽죠, 당연히. 왜냐면은 에너지가 크니까. 어. 이렇게 지금 X선이 막 에너지가 엄청 고에너지가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빵 맞았습니다. 빵 맞았어. 맞았으면은 그 큰 에너지의 일부분이 누구한테 전달이 됐냐면은 이 얘가 전자한테 전달이 돼서 전자가 운동 에너지, 전자한테 운동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전자가 여기 속박을 끊고 튕겨 나가는 거죠. 이 속박을 끊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거는 또-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럼 남은 광자, 다 튕겨 나가는 아, 광자는 그러니까 X선 100이 들어오면은 네. 50은 다시 광자로. 맞습니다. 광자 100이 광자 50이고 50, 나머지 전자 50, 50. 100, 50, 50. 네. 근데 100은 제가 에너지가 크다고 했죠. 막 빠르게 온다고 했죠. X선. 에너지가 큽니다.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파장이 짧은 게 잠깐만, 막 파장이 파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늦어.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냐 이거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근데 이거일 때와 이거일 때 차이점이 뭔데? 파장이 짧다. 요 길이가 짧고 굉장히 진동수가- 주파수 진동수가 굉장히 크다. 근데 파장이 짧다. 진동수가 뭐예요? 진동수라는 거는 진동하는 1초 동안에 횟수? 1초 동안에 아. 1초 동안에 몇 번 이렇게 하는가. 아,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은 파장이 진동수가 짧으면 진동수가 크겠죠. 엄청 크겠네. 맞습니다. 그럼 1초에 에너지가 엄청 나겠는데? 그렇죠. X선. 그러니까 피폭되죠. 아, 진동수는 1초 1초간 동안에 진동하는. 몇 번 하는가. 아, 그 파장이 길면은 진동수는 작겠죠. 그러니까 횟수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는 작은 겁니다. 아, 그게 역비례였다는 그 예, 말이구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쫙 이렇게 와가지고 오다가 빵 맞았습니다. 50을 얘한테 전달해 주겠죠.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갑니다. 아, 파장이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는 짧아지고 작아지고 에너지도 에너지는 작아지고. 끝. 아, 네, 끝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네. 예, 맞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인데 그게 끝인데 여기서는 또 한 뎁스가 더 들어갑니다. 잔인하게. 그게 뭐지? 100이 왔는데 얘한테 10을 줄 수도 있고 그럼 90이 나가겠죠. 20을 주면 80이 나가고 30을 주면은 70이 나가겠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 각이 달라집니다. 산란각. 예, 각이 달라집니다. 그럼 산란각이 어떻게 되지? 많이 주고 100을 해가지고 90이 비치고 입자한테 10만 주고 자기가 90이 나가면 산란각이 산란각이 세타라고 합니다. 산란각이 크다는 말은 코사인 이게 나중에 실을 보면 안 돼요. 코사인 세타가 아, 수학은 이 컴퓨터 효과가 더 커지니까 지랄. 네, 그 예. 71에 뭐 10에 마이너스 뭐 몇십 이승 이거는 그게 중요해 여기서. 많이? 그게 이제 궁금하더라고. 72에 하여튼 뭐 숫자 나오는데 마이너스 12승 여기서부터 이게 시험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제 문제 보니까 그게 이제 네. 스킬이죠. 거기서부터 의미가- 학생들이 멘탈이 이제 붕괴가 됐는데 그 멘탈을 이제 부여잡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고득점이냐 아니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때 말했었던 국어에 임하는 자세 그게 중요한 거네. 네, 맞습니다. 절대 무리한 거 안 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려울수록 지문이 어려울수록 문제는 문제는 쉬운데 쉬워지지. 학생들이 겁을 먹으면은 아, 나 끝이구나 이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산란각이 어떻게 되냐고. 산란각이 한 크죠? 10도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산란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산란각이 클수록 에너지를
전자한테 많이 주게 돼요. 산란각이 크면은 전자에게 에너지를 많이 준다. 그러면은 산란각 만약 빛이 100으로 들어왔다가 입자한테 90을 주면은 산란각이 커지고 네. 그다음에 입자한테 10을 주면은 산란각은 되게 짧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작아지고. 네. 뭔지 알겠습니다. 산란각이 작아지면은 입자한테 적게 주는 10만 준 거고 어. 산란각이 커지면은 입자한테 90을 준 거고. 자, 근데 입자한테 주는 효과 여기서 이제 뭐 번외지만은 근데 왜 이걸 제가 이렇게 하는 걸 하냐 하면은 음. 이거는 공식에 어떻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예. 이거 왜 산란각이 크면은 그렇지 그거는 입자한테- 우리 물리학자 아니니까. 아 근데 이게 문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선 넘었다고 말하는 거구나. 예, 선 넘었다고 말하는 게 산란각이 얼마냐에 따라서 입자한테 얼마를 전자한테 얼마를 주고 이게 얼마 이렇게 가는지가 결정된다라는 게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산란각이 나왔잖아요. 네. 산란각이 어떻게 나왔지 문제에서? 자 그럼 이제 문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이제 내가 읽으면서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난 학생으로서 내가 읽으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현대과학에서는 빛이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 즉 입자와 파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해했고 19세기에는 이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했다 이해했고 빛이 입자라는 것은 뉴턴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이해했고 그는 빛이 입자와 마찬가지로 직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빛을 입자라고 보았다 이해했고 뉴턴의 주창 이후 빛이 입자라는 것은 과학계에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토마스 영은 두 빛이 서로 퍼져나가면서 서로 간섭은 파동 하여 나타나는 간섭 무늬를 확인하고 빛은 입자가 아닌 파동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내가 보기엔 양자역학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물질이 서로 만나면 간섭을 하듯이 간섭 무늬가 생기는 것은 빛의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였다. 그럼 보여줄 거고 그의 실험은 빛과 관련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해했고 여전히 빛을 파동이라고 여겼을 때는 설명되지 않은 현상들이 남아있었다. 20세기 초 물리학자 아서 콤프터는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의 X선을 쪼였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에 대한 이제 입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중간에 빠져버렸다는 거야. 아 뒤에도 나옵니다. 컴퓨터는 탄소로 이루어진 그런 표적이 탄소 필요 없고 X선을 쪼였다. X선은 이제 가장 파동이 짧고 진동수가 엄청 큰 에너지가 큰 걸 말하겠죠. 에너지가 크죠. 그렇죠. X는 파동의 성질을 갖는 그런 빛은 정자기파 일종으로서 진동수가 높고 높고 파장이 짧고 에너지는 네. 크고 이해했고 X선이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의 전자에 의해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그림과 같이 산란 현상. 산란이라는 것은 빛은 입자 튕긴다는 게 산란이잖아요. 네. 현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을 바탕을 두는 거고 네, 그렇죠.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컴퓨터는 표적으로부터 여러 산란각으로 흩어지는 이제 여기서 여러 산란각이라는 게 결국에는 입자한테 얼마를 에너지를 주는가에 따라서 입자한테 많이 주면은 이제 산란각은 넓어지고 뒤에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림과 같이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데 컴퓨터는 표적으로부터의 산란각이 크면은 입자한테 많이 준 거고, 그렇죠. 그다음 산란각이 좁으면은 입자한테 적게 준 거고, 네. 흩어지는 X선의 파장들과 결국은 비례관계란 말이죠. 파장과 세기를 측정하였다. 표적으로 입사하는 X선을 그래프의 가로 축의 파장으로 세로축의 특정 파장의 빛의 양인 세기로 나타내면 입사하는 X선은 표적의 한 봉우리 모양을 보이고 봉우리의 정상에 해당되는 파장은 7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m이었다. 네. 그러나 산란한 여기서 이제 애들이 다 멘탈이 나갈 거라고. 여기서부터 나가겠죠. 근데 이런데 이제 푸는 스킬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 뒤를 한번 슬쩍 봅니다. 이렇게 뒤를 슬쩍 보니까 이 그림이 있네. 이 그림 보니까 여기 봉우리가 하나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 봉우리가 하나 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파동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컴퓨터는 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왜 이렇게 나왔냐고. 이중성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성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컴퓨터는 입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파장으로 모양을 보여주고. 네, 맞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중성인 거 다 증명됐는데. 아니야 뭐 이중성이란 걸 아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란한 X는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 여기서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도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막 파고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말리는 거죠, 완전히. 그렇지.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거는 흡사니까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는 X선은 하나의 그런 뾰족한 봉우리의 모양을 보이고 네. 그다음에 정상의 파장은 뭐 72점 블라블라 필요 없고 네. 그러나 산란한 튕겨 나갔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튕겨난 X는 두 개의 뚜렷한 봉우리를 갖고 있다. 네. 한 봉우리에 해당되는 파장은 이 봉우리가 두 개란 말이잖아요. 네. 한 봉우리는 입사하는 X선의 봉우리에 그거와 해당되는 비슷하고, 파장과 예. 비슷하고 예. 그리고 다른 봉우리에 해당되는 파장은 X선의 봉우리에 해당되는 파장에 비하여 컴퓨터는 이동이라고 불리는 파장만큼 긴 것이었다. 네. 컴퓨터는 이동
산란각이 클수록 더 크게 크게 나타나는데 나타난다. 비례관계. 이제 이는 네. 그 결국에는 얼마를 많이 주는가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나는 궁금한 게 왜 두 개 나타나요?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두 개가 나타나는지. 첫 번째 에너지가 크고 두 번째 에너지가 작다는 맞습니다. 건데. 예. 근데 나는 그거 생각했어. 딱 볼 때 딱 들어왔던 처음 봤을 때 들었던 게 지진이 한번 빵 때리고 그다음에 여진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대학 강의에서도 그냥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 글에서도 그냥 두 개가 나온다라고만 얘기를 근데 하잖아요. 원래 수능에서 그럼 두 개가 나타나는 이유가 나올 수 있을까? 그까지 그건 너무 선 넘었나? 두 개가 나타나는 이유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지문에서 이유를 줄 겁니다. 아, 오케이. 지금 우리는 그거까지 필요 없고. 네. 자, 다 이해했고 이 현상은 X선을 파동으로만 보는 당시의 고전 이론은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때 X선을 파동으로 본다는 고전 이론이 토마스 영의 이론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파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적외선보다도 더 길게 구불구불 가는 거. 그게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라고 했죠. 그렇지. 그게 우리가 지금 원장님이 사용하시는 진동수도 작고. 지금 원장님이 사용하시는 그 스마트폰의 전파입니다. 그게 고에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만 통하면은 아마 뇌 속에 세포가 다 부서져. 그런데 원장님이 길 가시다가도 수많은 파동들, 스마트폰의 파동들이 원장님을 뚫고 지나가실 거거든요. 그래도 그 파동들이 튕겨 나간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가거든요. 진동수가 너무 느려서? 그 파동의 원래 성질이거든요. 파동의 성질로 따라서. 파동은 산란이 아닙니다. 파동은 슥슥슥 지나가 버리는 그냥 거구나. 쭉 지나가고 예, 진동수 파장 바뀌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한번 물에서 한번 올라갔다 쭉 내려오고 이걸로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 맞습니다. 나오는 이야기요. 요 뒤에 얘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간섭, 네. 간섭이 파동. 파동이라는 거잖아요. 네. 파동은 그럼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왜냐면은 우리가 큰 파도가 오면은 한번 주위로 쭉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지만은 우리가 내려갔다가 파동은 자체는 변함이 없지. 파도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맞아. 우리가 한번 쭉 갔다 오는 거죠.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바닥에서 진짜 큰 파도가 오면은 그냥 자기는 밑에 이렇게 됐을 뿐 그 배가 뭐 그 파도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진 않지. 지진이 온다고 해도 지진이 이렇게 오면은 우리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지 지진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지나가죠. 지진이 맞고 또 우리한테 맞고 튕겨 나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게 산란이죠. 입자 대 입자가 아니라 간섭끼리 부딪히진 않아?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은 상쇄가 되거나 이래가지고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은 그 간섭 현상 나타나긴 나타나죠. 네, 근데 파동과 입자가 만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 그게 고전 역할입니다. 와, 미치겠다 진짜. 결국에는 이 고전 역학이라는 것은 이제 파동이라는 건데 파동은 토마스 영의 파동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때 고전이라고 말해서 나는 고전 뉴턴이라고 고전적 이론이라는 거요. 거기서 내가 여기서 고전 이론은 뉴턴인데 여기서 약간 헷갈렸었거든요. 네, 뉴턴 이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뉴턴 역학 안에서 입자라는 거 안에서 이제 작은 파동설을 말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토마스 영이. 당시의 고전 이론에 의하면 토마스 영의 이론에 따르면 X는 그림에서와 같이 마루와 골을 갖는 사인 함수의 모양으로서 진동하는 전자기파에 했다. 또한 표적에 있는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진동하는 전기력에 따라 사인 함수의 형태로 진동으로서 들어오는 여기서 결국에는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네요. 네. 왜냐하면 토마스 영과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동시에 설명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림이 되는 거네. 여기 입자고 결국은 이렇게 된 게 입자고 파동으로 같이 이중성을 다 같이 설명한 거네. 네. 또는 표적에 있는 전자는 전기장에 따라 진동하는 전기력에 따라 사인함수 형태로 진동함으로 들어오는 전기파와 똑같은 주기 이했고 똑같은 진동수의 파동을 보내야 한다 이했고 따라서 전자에 의해 산란은 또 입자잖아. 네. 산란하는 X선은 표적이 입사하는 X선과 같은 진동수를 가지며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역수에 비례하고 이했고 파장 또한 변하지 않아야 한다. 가정법 과거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파동으로 설명했다가 네. 산란으로 바뀌는지. 왜냐면은 지금까지 원장님 읽으신 게 안아야 한다라는 거는 원래 그래야 되는데라는 얘기. 지금까지 있었던 게 다 고전 물리학에서의 파동의 이론입니다. 파동 이론이 이렇게 되는데 진동수도 바뀌지 않아야 되고 산란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랬어야 한다. 그러면서 따라서 전자에 의해 산란하는 X선은 표적에 입사하는 X선과 같은 진동수를 가지며 진동수와 파장은 서로 역수에 비례하므로 파장 또한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왜 파장이 변하고 또 산란을 해버리냐라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뭔지 알겠어. 네.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보자. 배 한쪽에서 물결이 오면 이것도 계속 이제 파동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배는 파동에 의해 아래 위로 흔들린다. 이때 수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물결은 진행해 오던 계속 진행한다라는 게 산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파동이라고 얘기했던 X는 특정한 각도로 산란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파동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맞습니다. 결국에는
두 개 다를 수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진동수가 변하는 컴퓨터는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네. 컴퓨터는 X선을 파동이 아니라 에너지와 운동량을 갖는 입자와 같은 광자로 생각하고 X선이 표적 안에 약하게 속박된 전자들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전달함으로써 컴퓨터는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결국에는 토마스 영의 파동과 아인슈타인의 입자설을 결국 두 개 다가 실제로는 팩트로 나와버렸네. 네.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입자설을 또 증명을 하는 거니까. 파동설이 있었는데 네. 왜 이제 입자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근데 입자설도 결국은 여기서 그 사실로 실험에 나타나 버렸네요. 일단 파동으로 설명을 해도 되죠. 해도 결국 되는데 이중슬릿으로는 파동설이 그 맞는 거고. 실험으로 나타나 버렸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 산란에서는 컴퓨터에서는 입자설이 아인슈타인의 입자설이 또 실험으로 나타나 버렸고 네, 맞습니다. 결국 두 개가 나타나 버렸는데 이번에는 이걸 설명으로 주고 네, 보통 맞습니다. 이중수로서 설명해 주는데 네. 시험을 내는데 네. 실입자로 보는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의 이 광전력과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아무리 아프고 이러한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전자와 부딪히면 광자는 산란되고 약하게 속박되어 있던 표적의 전자는 튕겨 나가게 되는데 네. 전자 튕기고 자기도 튕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 산란 각이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이때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된다. 튕기니까. 네. 근데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네. 파괴력이 커요? 전자한테 맞았다고 뭐 그렇게 사람이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럼 궁금해서 갑자기 네. 충돌 전후에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날 때 입사된 X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는 튕겨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변화고 이게 이제 세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전자와 지금 광자를 지금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에너지로 얻게 변환하는 되고 거고 충돌 전후에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날 때 입사된 X선은 광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너지의 일부는 튕겨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므로 네. 산란된 X선은 광자. 광자는 입사하는 선의 X선보다 광자. 당연히 작은 진동수를 가지고 더 긴 파장을 가지게 되면 에너지는 더 적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냐하면 입자한테 10을 주고 자기는 90이 되고 네, 맞습니다. 20을 주고 자기는 80이 되고 네. 이해했고 네. 또한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거의 비슷한 값의 산란광의 파장은 X선과 탄소 원자 전체의 상호작용으로 파장이 미세하게 바뀐 것인데 이 값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라고. 네네. 이게 있다가 문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충돌 전후에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날 때 입사된 X니까 광자죠. 빛보다 더 작은 진동수를 갖고 더 긴 파장을 가지게 된다.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새 에너지가 작고 이해했고 또한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거의 비슷한 값의 산란광의 파장은 X선과 탄소 원자 전체의 상호작용으로 파장이 미세하게 바뀐 것인데 이 값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다. 입사된 X선의 파장이 뭐냐면 지금 가의 파장입니다. 거의 비슷한 값의 산란광의 파장이라는 것은 나 중에서 왼쪽 겁니다. 이 사실은 이게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X선과 탄소 원자 그러니까 탄소 원자 중에서 우리는 지금 탄소 전자랑 부딪힌 걸 생각했잖아요. 그거 말고 탄소 원자 전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미세하게 바뀐 건데 부딪히고 나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부딪히고 100이 들어오면은 10쯤에는 90 나가죠. 100이 들어오는데 20쯤에는 80이 나가겠죠. 100이 들어왔는데 20 주고 79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1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1은 왜 틀릴까라는 거는 들어오는 입사선과 여기 전자 말고 이 전자가 이 얼음이라면은 이 탄소 원자 전체가 뭐 상호작용을 해서 뭐 조금 찌그러진다거나 뭐 그런 걸로 해서 변수네. 1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케이. 이와 같은 해석은 컴퓨터의 이동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입사된 X선의 파장과 거의 비슷한 값의 산란광의 파장은 X선과 탄소 원자 전체의 상호작용으로 파장이 미세하게 바뀐 것인데 이 값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다. 컴퓨터 내 연구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였으며 아인슈타인 거를 받았으니까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이중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다. 결국 얘가 실험에 성공 못했으면은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 물리학만 남았을 텐데 얘가 이걸 아인슈타인의 입자설을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중슬릿과 컴퓨터 실험이 합쳐져 가지고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걸 설명하게 되었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제가 한번 이끌어 나갈 테니까 한번 쭉 봅시다. 1번 한번 들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 그래 구성 방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준비를 안 근데 1번에 통시적이란 말인데 통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시적. 되게 많이 봤는데 공시적, 공시태와 통시태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이해하기 힘드시면 공시적이라는 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 같은 시간에. 어. 같은 시간대에 있는 공간. 통시적이라는 거는 아주 옛날부터 시간순으로 쭉 내려온다는 겁니다. 연대기 순으로. 예, 그럼 공식, 이거는 통시. 통시적인데? 그럼 이 글은 통시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토마스 형은 빛의 간섭 무늬를 확인한 것으로 빛의 파동성을 뒷받침한다. 맞죠? 오. 예. 내가 말할 거야. 네. 빛을 파동으로 간주할 때 빛은 진동이 쌓인 함수의 모양인 전자기파이다. 오. 네. 직진하는 성질을 갖는 것은 뉴턴이 빛의 입자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였다. 오. 네. X선을 표적에 쏘는 콤프턴의 실험은 빛이 파동성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X. 그렇죠. 답은 4번. 너무 맞습니다. 틀리네. 3번. 니은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억에 대해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을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물에 떠 있는 거. 이거는 파동성.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콤프턴의 산란 현상에서 입사하는 X선에 대응한다. 적절한 것이잖아요. 네. X선에 대응된다? 네. 아니잖아요. 전자에 대응되죠. 니은의 사례를 보면은 물결이 쳐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파동이잖아. 예, 그 물결이 쳐오고 있다는 게 입사하는 X선입니다라는 겁니다. 물결이 배를 때립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배가 바로 X선이 전자를 때립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X선이 아니라 입사 X선이 아니라 전자에 대한 거죠. 대응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비유를 들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계란이라는 거는 뭐에 대응되냐면은 굉장히 네가 터무니없는 짓 에 대응됩니다. 유사네, 유사. 예, 바위라는 거는 이렇게 그런 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그러니까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유추 같은 느낌이네.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콤프턴의 산란 현상 입사하는 X선과 같다. 이 말이네. 예, 맞습니다. 예, 아. 예. 비유를 들었을 때 짝짓기. 이게 영어, 커레스판드 투. 커레스판드 투. 예. 그다음에 컴패리즌 하여튼 뭔가 비유하면서 비교하면서. 맞습니다. 예. 이제 이해하겠다. 이거 어널러지 기법과 비슷한 것 같아. 아래 위로 진동하는 배를 통해서 이건 파동성인데 컴퓨터의 산란에 대한 빛의 입자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파동으로 한다면은 컴퓨터의 산란 효과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례 자체가 이런 건 좀 이것도 약간 스킬입니다. 이 문제 푼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뒤에 사례가 나오잖아요. 사례를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사례를 잘 받아 먹으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 이 사례가 지금 보면은 위에 토마스 영의 그 고전적인 파동 이론의 사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는 토마스 영의 그러한 빛이 파동이다라는 것에 대한 사례. 그런데 이게 지금 빛의 입자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시대상과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아래 위로 진동하는 배는 파동이니까 토마스 영에 대한 이해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산란에 대한 빛의 입자성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 네. 답은 2번이, 그래서 2번도 틀렸네. 네, 그렇죠. 물결이 배를 지나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컴퓨터는 산란 현상에서 튕겨나오는 전자를 이해할 수 있다고 틀렸고, 네. 물결이 배를 지난 후에도 그 물결의 진동성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입사하는 X선이 봉우리가 하나인 이유와 관계가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물결이 배를 지난 후에도 물결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파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입사하는 X선이 봉우리가 하나인 이유와 이건 산란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4번도 틀렸네. 예, 4번도 틀렸습니다. 물결이 배를 지난 후에도 그 물결의 진행 방향과 진동수가 바뀌지 않는 현상, 이거는 당연히 파동이란 거고, 네. X선의 콤프턴 산란 현상을 견주어 차별성을 5번이네? 네, 맞습니다. 답이 5번입니다. 4번 더하기 4번의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네. 가와 같은 파장을 갖는 X선을 탄소로 이루어진 표적에 입사하였다. 가, 네. 나와 다는 산란된 X선 튕겨나가는 거, 네. 서로 다른 또 산란각에 측정한 것이다. 근데 아까 했듯이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뭐 별 상관없다 그랬고, 입사하는 X선은 파장 72.1 이거 이 새끼 봉우리의 최대값을 보였다. 가나다 그래프는 가로측의 간격에 따른 파장 차이는 같으나 71.1 곱하기 10의 12승미터의 파장값 근처에서 봉우리의 정상이 나타났다. 나다는 이보다 큰 파장에서 또 다른 봉우리의 정상이 나타났다. 가는 지금 같은 파장을 가는 X선이 이제 때리는 거고, 네. 광자처럼 때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튕겨 나가는 게 나와 다나요? 그렇죠. 오케이, 이해했고. 근데 산란각이 그다음에 틀리다는 거죠. 봉우리가 두 개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산란각이 봉우리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럴 수가 있나?
그게 결국은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 거네. 봉우리가 크다는 게 아니라 음. 더 큰 파장에서 봉우리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축의 길이, Y축의 높이가 아니라 X축의 길이가 더 길다는 겁니다. 그럼 X의 길이를 봐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결국 그 첫 번째 그게 부딪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가 나타나는 거는 길이가 작죠. 길이가 짧고 그럼 두 번째는 길이가 길다. 네. 이 파장이 짧다는 것은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네, 에너지는 크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다는 파장이 기니까 진동수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작다는 것이. 네. 그럼 나가 에너지가 크네? 나가 이제 산란이 더 적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전자한테 에너지를 50만 준 거고 다는 전자한테 에너지를 90이나 주고 본인은 에너지가 10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산란각이 크기 때문에. 산란각이 더 크다. 산란각이 크다는 게 에너지를 많이 줬다는 네, 것이. 맞습니다. 옳은 문제였지. 적절한 문제. 가와 나의 그래프 모습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일단 부딪혔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가는 입사하는 것만이라고 했죠. 가는 입사하고 나는 튕겨나가는 거잖아. 예. 근데 서로 다른 이유는 튕겨나가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가는 입사하던 X선이니까 아직 튕기기 전이죠. 나는 튕기고 난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모습이 다른 이유는 전자를 튕겨냈냐 튕겨내지 않았냐라는 차이겠죠. 그럼 1번 맞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와, 2번 나보다 다의 산란각은 작다. 아니지, 다가 산란각이 더 크지. 그렇죠. 산란각이 클수록 더 많이 에너지를 준 거지. 에너지를 줬다. 나와 달리 다의 오른쪽 봉우리에 해당되는 파장은 컴퓨턴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나와 달리 다의 오른쪽 봉우리에 해당되는 파장은 컴퓨턴의 이동으로 된 것인데 사실 컴퓨턴에 다가 영향이 이런 문제가 이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예, 보통 이제 학생들이 보면은 뒷부분에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이건 앞부분입니다. 나와 달리 다. 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와 다 모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국어 선지에서 학생들한테 많이 헷갈리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나는 근데 1번을 알겠는데 3번도 맞는 거 타서 했더니 나와 같이 그러니까 뒷부분은 맞는데 크기가 차이가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봉우리가 나타났다는 게. 예, 맞습니다. 예. 와, 이건 너무한 거.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속입니다. 4번에 나와 다의 왼쪽 봉우리는 나와 다 X선의 탄소 원자 전체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으면 말도 안 되고 5번에 가보다 나와 다의 X선의 에너지가 더 크다. 아니지. 줬으니까 당연히 가가 더 크지. 그렇죠. 끝났네요. 결국에는 그럼 3번에서 애들이 많이 넘어가겠는데? 다 압니다. 다 알아? 요 뒷부분이 같으면은 만약 모르는 애들은 어떡하지? 나와 달리 다 이렇게 되면은 나와 다 모두 이렇게 되는. 그거는 선생님이 많이 강조하는 국어에서 많이 강조하는 스킬. 예, 굉장히 많이 강조한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 풀어봐가지고 학생들은 그거 다 염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테마가 원래 나온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제 제가 최종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는 입자와 전자와 광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입자를 알갱이로 본다면은 입자 안에 전자와 이제 광자가 있다. 네. 광자는 빛이고 네. 전자는 이제 물체 안에 있는 입자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그게 이해되고 두 번째 시대순으로 이제 네. 통시적으로 네. 본다면 네. 이제 정리해서 네. 공시가 아니고 통시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에는 연대선으로 쭉 봤을 때 이제 뉴턴이 빛은 입자이다. 네. 근데 토마스 영이 빛은 파동이다. 네, 네. 근데 그걸 이중설릿으로 바로 이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실험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모든 게 결정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가지고 빛은 입자이다 하면서 콤프턴이 그거를 바로 몇 년 뒤에 콤프턴 방광했던 걸로 이제 설명을 해서 결국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최종적으로 여기 없지만은 하이젠베르크가 그걸 만들고 근데 그거의 확률성을 닐스 보어가 말하면서 아인슈타인과 대척점을 이루게 되는 그건 또 나중에 또 있고 그리고 지금 본다면은 입자성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네. 입자는 광자라는 입자가 들어오면은 물체와 부딪히고 전자와 부딪혀서 전자는 튕겨나가고 자기는 또 튕겨나가면서 그렇죠.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 달라져 있는데 네. 이게 많이 주면은 산란각이 크고 그렇죠. 적게 주면 산란각이 작다. 네. 그건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지문 알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예, 거니까.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파장으로 본다면은 네. 파동이잖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은 그 토마스 영과 같이 설명했기 때문에 파장으로 본다면은 파장이 짧다. 짧다. 파장이 짧다는 것은 진동 횟수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발전소 파란보에서 빨 쪽이 가장 느린 거고 그다음에 보 쪽이 가장 빠른 거고 저쪽이 진동수가 가장
진동수가 빠른 건데 그럼 그렇죠. 보쪽에서 X선이 나오는 거네. 그렇죠. 그것보다 좌회선이 나오고 X선이 나온 거네. 그렇죠. 그럼 엄청 빠른 거잖아. 그럼 저기서는 엄청 느린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근데 저기서 가장- 망경은 뭐야? 그건 알 필요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글 안에서 나타난 그 이론들은 토마스 영의 파동설과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입자설에 대한 한판 싸움이었다는 거고. 싸움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둘 다 차이점. 인정됐다는 거예요. 인정됐는데 거기서 이제 차이점.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영의 이론대로 한다면은 설명이 이제 안 된다.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이걸 컴퓨터니 아인슈타인의 설명. 입자설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네. 둘 다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론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능에서 조금 변형된다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드브로이가 나오나? 제가 봤을 때는 이 결국은 이 컴퓨터 산란의 최종식이 있습니다. 이 최종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기보다는 너무 심하지 않나? 그거 파일로 보내주세요. 네. 식을 뭐 우리 보고 이해하란 말은 아닐 것 같고 최종식을 식에 대한- 제시해주고 당연히 제시해주죠.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식에 대한 그 이해? 네, 최종식에 대한 이해 변형된다면은 막 그걸로 제시해주지 않을까. 그럼 식을 말해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코사인이랑 자꾸 얘기한 게 이 이 최종 식이 요걸 이해하면은 입사각이 크면은 에너지를 많이 많이 줘서 주고. 많이 잃어버린 거고 입사각이 작으면은 에너지를 제껴주는 거고. 적게 줘서 자기가 내전이 에너지를 많이 자기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갖는 있고. 거지. 예, 그거를 요 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100을 때렸을 때 네. 10을 주고 자기가 90이 되면 입사각이 작은 거고 네. 그다음에 100을 때렸을 때 90을 주고 자기가 10만 가지면 입사각이 큰 거. 큰 거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는 말이네. 그게 이 그래프예요? 그게 요 한 줄짜리 식입니다. 이게 컴퓨터 효과의 최종식입니다. 최종식인데 이 최종식을 제시해주고 또 문제를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지 않을까. 문제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나오고 이 왜냐면은 식을 주고 나서 이 식을 안 줬기 때문에 여기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식을 주면은 왜 산란각에 따라서 근데 그 식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 설명해 줄 것 같아. 이거를 뭐 이거는 미리 알 수는 없죠. 알 필요도 없고. 그 상황 문과이들은 뭐 이걸 나 같은 사람은 이걸 보고 알 수 없지. 그냥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근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푸는 게 네. 우린 지금 난 지식을 오늘 좀 많이 갖고 왜냐면 내가 기존에 이 지식을 알고 있었거든. 네. 근데 컴퓨턴이라는 사람을 몰랐을 뿐 아인슈타인을 알고 나니까 컴퓨턴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란이라는 간섭을 내가 이해를 조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산란이고 파장이고 파동이고 진동수고 에너지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풀 수 있나 이거를? 배경 지식으로 좀 많이 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럴 그렇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킬 가지고 푼다면은 어찌어찌해서 풀긴 풀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걸리고. 있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결국 오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파동이나 파장, 진동수 이런 광맥들은 중학교 수학이거든요. 그래요? 예, 맞아요. 이건 다 중학교 수학이고. 다 애들 알고 있다는 거잖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알고 있을까? 다 알 겁니다. 예. 아는데 적용 못 할 수도 있겠고. 이건 중학교 3학년 과학. 그다음에 아까 대응이라는 말이 이제 약간 비유라는 그런 말, 그 통시적이란 말, 그다음에 그런 단어. 그렇죠. 그런 것들은 선지에서 그렇죠. 국어 선지에서. 뭐뭐와는 달리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입자자들이 많이 속이는 건데 이건 국어 선생님들이 다 강조합니다.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늘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보고 애들이 알 수 있을 거고. 자 오늘 이제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다음에 얘기가 원래 EBS에 그 양자역학이 한 문제 더 나온다고 예,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아인슈타인이 굴욕을 겪는 걸로 끝나는 그럼 걸로. 하이젠베르가 이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나중에. 그럼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도 한다면 예. 스피노자. 스피노자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스피노자가 무신론적 실존주의죠. 범신론자인데 이번에는 이 코나투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코라투스 들어봤는데 근데 워낙에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나도 그래서 조금 공부를 좀 해볼게. 뭐- 스피노자 철학은 공부를 한번 하고 싶었었어. 이번 기회에 나도 스피노자를 좀 공부 좀 해볼게요. 그리고 지문을 전에 내가 볼게. 지문을 전에 안 본 상태에서 내가 스피노자 공부한 뒤에 그 다음에 지문을 딱 보고 바로 선생님이 같이 풀고 오늘 같이 풀으니까 되게 재밌네. 예.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동안에 많이 나도 바쁘고 바빴는데 다시 한 개씩 또 나오면서 또 이걸 뭐 오늘 밤에 바로 올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작업을 하면 저 파일 좀 보내주시고 네.